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채권 시장의 데이터를 이용한 채권 주요 지표 분석 및 트레이딩 전략 구축을 발표 주제로 삼은 어쩌다 한 팀입니다. 저희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의 개념과 주어진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고 채권의 수익 예측 모델과 컬럼 선정 방법,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들과 각 모델별 수익률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채의 장단기 수익률, 해외 채권들의 장단기 수익률, 원자재의 환율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을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국채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컬럼 선택에 따른 네 가지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134개의 이제 모든 컬럼들을 사용하여서 수익률 예측한 결과 실제 값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값을 추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 선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네 가지의 컬럼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드 컬럼만을 이용하여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본드 그리고 IRS 그리고 CRS 컬럼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elect K 베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메인 지식과 이제 피처 셀렉션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델로는 이제 본드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사용한 이제 본드 컬럼들이고, 이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파란색은 이제 실제 값을 다루는 거고, 이제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데이터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추이가 잘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델로는 이제 저희가 본드 컬럼 그리고 ILS 그리고 CRS 컬럼을 이제 합집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전 그림과 똑같이 이제 이 노란색의 이 예측값이 이제 실제 값의 추이를 잘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델은 이제 Select K 베스트 알고리즘 사용한 것인데, 이제 이 Select K 베스트 알고리즘은 이제 타겟 변수와 나머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서 가장 높은 K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K를 11로 설정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밑에 이제는 이제 11가지 이제 컬럼들입니다. 이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노란색 예측값이 이제 파란색의 실제값의 추이를 잘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4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4에는 이제 도메인 지식 그리고 피처 셀렉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도메인 지식과 그리고 피처 셀렉션에서 이제 전진 선택법, 후진 소급법 그리고 단계별 선택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래와 같은 이제 이 컬럼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뽑힌 컬럼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선정한 도메인 지식에서 이제 골드 컬럼과 $1 환율 컬럼이 빠진 컬럼들입니다.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예측된 값이 이제 실제 값의 추이를 잘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서 저희는 3년물 선물 가격과 10년물 선물 가격을 활용한 트레이딩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방향성 거래와 스프레드 관리 전략을 기반으로 이동평균선에 의한 거래를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선물 거래로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선물 거래란 어떠한 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매수 거래를 한다면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매도 거래를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국채 선물 거래 초기 자금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선물 거래 금액은 이 국채 가격의 거래 승수인 100만 원을 곱한 가격이 되고, 개시 금액은 그 거래 금액의 위탁 증거금리로 곱하게 됩니다. 위탁 증거금리를 여기 위에 보시는 표처럼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 국채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1억 1,030만 원의 거래 금액이 나오고, 이 1억 1,030만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168만 7,590원만 있으면 1억 1,030만 원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개인 투자자가 선물 거래 시 기본 예탁금으로 맡게 되는 1,000만 원을 초기 투자 자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3년물, 10년물 모두 한 계약시만 거래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리로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2정리는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제 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저희 전략과는 필요 없는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레드 거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 거래는 제1, 제2 정리 원리를 활용하여서 스프레드를 활용한 거래입니다. 스프레드는 10년물과 3년물 채권의 수익률의 차이를 말하고 저희는 이 스프레드와 변동폭을 가지고 거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딩 전략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태스크 1, 2, 3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스크 1은 스프레드 예측치가 이동평균선 5일보다 크다면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태스크 2는 예측치가 20일보다 클 경우, 태스크 3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클 경우입니다. 이는 스프레드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스프레드 매수 거래를 진행하여서 단기채를 매수하고 장기채를 매도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반대로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스프레드 적용 결과입니다. 스프레드 적용 결과를 보시기 전에 저희 모델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 거래를 실행하였습니다. 저희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중위값은 마이너스 6.8이 나왔고 랜덤 거래는 마이너스 308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00, 최대값은 235, 표준 편차는 이제 300이 넘어서 랜덤 거래는 이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1, 모델 2에 대한 결과표는 다음과 같고 모델 3, 모델 4에 대한 결과표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에 대한 4개의 모델 성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셋에서의 4년치 거래 결과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 태스크에서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2, 3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제 태스크 1에서는 이제 손실이 그나마 덜 발생한 모델 4의 성능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 이 거래는 어쨌든 장단기 가격 변동폭의 차이를 이용한 스프레드 거래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성 거래는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을 반비례한다는 원리로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매수 포지션,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 트레이딩 전략 알고리즘도 스프레드 거래와 마찬가지로 태스크 1, 2, 3가 같은 전략이고 이것 보시다시피 예측치와 5일선, 예측치와 21선, 5일선과 21선을 비교하여서 알고리즘을 세웠습니다. 방향성 거래 또한 3년물과 10년물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해서 이렇게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에 적용한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는 대체적으로 태스크 2에서 모든 모델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물과 3년물의 손익을 비교한다면 10년물의 손익의 절대량이 3년물의 손익 절대량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태스크에서 수익이 발생한 모델 4의 성능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이유 추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이유 추론은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전략을 세웠는데 이 5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평균값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노이즈에도 거래를 하여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태스크 3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비교했는데 큰 추세를 맞춰서 수익이 났지만 어쨌든 이 지표는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익이 작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10년물이 3년물보다 더 큰 손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채권의 제2정리로 설명이 되고 모델 4가 가장 좋은 이유는 태스크 1에서도 손실이 아닌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태스크 2에서는 모든 수익에서 최고 수익 발생, 하지만 태스크 3에서는 다른 모델 대비 제일 적은 수익을 보여줬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델 4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최종 결론은 스프레드 거래에서는 태스크 3,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방향성 거래에서는 예측치와 21선을 활용한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두 전략 모두 모델 4, 도메인 지식과 피처 셀렉션을 선택한 모델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스프레드 거래 전략과 방향성 거래 전략을 비교하면 방향성 거래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장단기물을 비교한다면 변동성이 큰 장기물로 거래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